자, 적법성 인정 여부, 적법하다고 봐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했던 판례 보겠습니다. 자, 밑에 지방의회 회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밟아서 소집되었다. 적법 동그라미. 그쵸? 그랬다면 적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의결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지방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의사진행하는 이 업무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을 폭행협박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판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빨간색으로 행정절차법상의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이것은 적법하다고 봤어요. 자, 여기서 이 행정절차법상의 이 통지제도가 있거든요. 통지제도. 이 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적법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전경 5명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하고 있었다. 누가? 대학생들이. 그렇죠? 어떻게 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특공대가 투입된 거죠. 특공대가 투입되어서 압수영장 없이 도서관에 들어간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을 때려버리면 공직방이 되는 거죠. 자, 미란다 원칙상 일부만 고지했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신원 절차를 밟으려는 순간 갑자기 유리자국을 휘둘고 범인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자, 그 나머지죠. 일부는 고지했고 나머지는 고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고지하지 못한 부분은 일단 뒤로 손을 돌려서 수갑을 채울 때 그때 나머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일부만 고지한 것은 적법성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 즉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조각을 휘둘러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죠. 자, 다음 대간첩 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이라도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밑에 전투경찰 순경의 직무를 시위집을 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 동그라미 치시고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경을 때려버리면 공직방해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키자 경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그라미. 그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협박이나 가하게 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는 판례. 자, 소란을 피웠네요. 교도소 내에서요. 자, 그랬을 때 교도관들이 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사용하였다 동그라미. 이것은 형집행법에 근거하여 수갑과 머리보호 장비를 사용한 거예요. 형집행법에 가보면 수갑과 머리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란을 피운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관을 때린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사진 등을 부착했다는 거예요. 그 남성 잡지 있잖아요. 맥심이라든 거. 거기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들 있잖아요. 그걸 찢어가지고 사동 거실방 벽에다가 막 붙인 거예요. 요란하게 붙였는데 교도관이 이 부착물 제거를 지시하였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을 들이받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갑정당 당원들인 피고인 등이 갑정당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했다 했을 때 여기서 빨간색 글씨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동그라미 쳐봅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 저지했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도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관은 정지를 요구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밑에 제 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찰관에 대해서 밑에 줄에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미리 입수한 용의자에 대한 일부 인상착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경직법에 근거하여 불신 검문 대상자로 삼았다는 이것 자체가 뭐다? 적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 경찰관들을 때려버리면 공직방위다 하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불신 검문 확인하였는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걸 알잖아요. 왜?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 따라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 부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겁니다. 그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찰관을 때리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복을 입었으면 신분증 제시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복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경찰관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신분증 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법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시청 옆 일반 국도인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 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거예요. 이를 제지하는 시청 공무원들을 폭행 가했다고 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던 중에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지하였다 동그라미. 이것이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상해하거나 폭행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죄다 하는 거예요. 됐죠? 전부 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대지법에 따라서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적법성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묶으시고요.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자, 15번까지 묶어보세요. 아니, 16번까지 묶어보세요. 거의 비슷한 판례들이네요. 지우고, 자, 13번부터 해서 16번까지가 거의 비슷한 판례이기 때문에 묶어보세요. 자, 안양시청 현관 바로 앞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려고 할 때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저지했다는 거죠. 저지. 자, 16번도 공사 차량의 출을 방해하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이 옮기려고 한 것이 누굽니까?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 있죠? 13번의 제지, 14번의 제지, 15번의 저지, 16번에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전부터 공무원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행정대지법에 따라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다음. 자, 행안부 장관이네요. 행안부 장관이 밑에 뭐뭐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누가 지시했다고요? 그래,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고요.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위 지시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무슨 지시? 행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꺽쇠 1번하고 꺽쇠 2번이 있는데 꺽쇠 1번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꺽쇠 2번이 출제가 됩니다. 2번 체크하시고. 자, 먼저 1번. 자, 1번 형사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했을 때 자, 급석을 요하는 경우라면 자, 형집행 사유,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급석을 요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를 가리킨다. 조우 밑줄,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2번을 가죠. 경찰관들이 야간에 다른입니다.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 근무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 차주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어요. 자, 경찰관들이 위 운전자를 추적하다가 밑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니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바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동그라미 임의동행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죠. 형사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피고인이 그래요.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뭐 가족들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경찰이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찰관들은 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자가 타지 아니하려고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공직방해일까 아닐까? 8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임의동행 요구한 부분, 그리고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강제로 경찰서에 태워서 연행하고자 한 이 부분들은
뭐다?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았다. 그 말은 공직방위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무슨 밤늦게 심한 고성과 욕설, 음악 소리를 틀어놓으니까 이제 신고 들어왔습니다. 112 신고. 그래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욕설을 하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경찰관이 어떻게 했나요? 전기 차단기를 내린 거예요.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 전기 차단기를 내린 부분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인근 소란 행위에 해당하고 이 피고인을 제지,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차단기 차단한 것은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지법에 따라서 범죄 행위를 진압, 예방, 수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전기 차단기를 내린 것은 뭐다?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떻게 해요? 식칼 들고 나와서 막 협박하는 거죠. 뭐가 된다? 특수공직방이 됩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 그리고 범죄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다 했죠. 근데 체포영장을 꺼내서 제시하려 하였는데 이 친구가 팔을 휘두르면서 도망치려 하였고 유리조각을 들고 찌르려고 하였고 뭐 완강히 대항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인데 이때 경찰이 이 체포영장을 꺼내서 제시하려고 한 부분 결국 실제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칼 들고 설치니까 유리조각 들고 설치니까 실제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공직방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다음, 자, 만취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이 피고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음주 측정을 위해서 하차를 요구했는데 이 친구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투자 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차량 블랙박스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대로 가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그 말은 임의동행 요구죠. 임의동행 요구. 자, 경찰이 이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부분. 이 친구 도주했네요. 도주했는데 결국 경찰이 도주를 제지한 이 부분 그리고 가서 확인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다 뭐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경찰을 폭행하면 공직방이 됩니다. 자, 다음. 자, 주차 문제로 언쟁 중이었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자, 경찰이 갑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당연히 폭행 가해자에게 폭행하지 말라고 제지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자신만 제지를 당하니까요. 화가 나서 경찰에게 가슴을 이래 밀칩니다. 가슴을 이래 묻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공직방이죠. 공직방. 그래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현행범 체포한 부분은 뭐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하는 거죠. 결국 이 친구는 경찰을 폭행했고 결국 공직방이 됩니다. 자, 적법성 여부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체포 당시를 놓고 따지죠. 그리고 객관적 판단입니다. 사후 판단이 아니다. 밑줄 그으시고 X. 자, 2번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사후에 무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지금 경찰이 신고받고 왔잖아요. 식당 안에서 이 친구가 소리를 지르거나 막 소란행위를 피웁니다. 이것이 체포행위 당시, 현행범 체포행위 당시는 업무방해죄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소란을 피울 당시에는 이것이 업무방해죄 현행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를 했고 결국 법정 가서 이것이 무죄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게 되면 공직방이 됩니다. 자, 요 24번은 우리 앞에서 본 판례 그겁니다. 겹쳤는데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금 시청 청사에 들어가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소란을 피우니까 공무원이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데리고 나갔다 이 부분 동그라미. 이 부분은 바로 뭐다? 공무집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을 뺨을 때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공직방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음.
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지금 농성을 합니다. 농성. 농성 장소에서 농성을 하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행정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으로 인해서 물건을 치웠다는 거죠. 치우니까 이 친구들이 항의하겠죠. 그리고 또 물건을 갖고 와서 또 그 장소에서 농성하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밑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점거하는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리 둘러싼 뒤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업무를 집행을 개최하려고 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여기까지 다 밑줄거 보세요. 소극적으로 제지를 했다. 이 부분이 색깔이 아니라 여기서 불허했다. 동그라미. 그래서 행정대집행으로 농성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운 부분, 그리고 또다시 농성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미리 이걸 불허했다는 이 부분은 뭐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그때 이 공무원을 폭행했죠. 그래서 유형이 행사한 부분은 공직방위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